네, 지금까지는 좀 단순하게 변형되는 것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만 파악했다면 지금부터는 동적인 변경을 해보는 거를 이 자바스크립트의 이 도움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이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예가 될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자, 먼저 이 그 스타일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하는 걸 바꾸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그 글씨 크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타일에 대한 동적 어떤 변경. 자, 동적인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클릭했을 때 또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변형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이 그 CSS3라고 하는 이 레벨 3에서도 이 단순하게 변형해 보는 거는 저희 그 해봤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커졌다든지 작아졌다든지 하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체계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생긴 이 웹페이지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의 타이틀은 CSS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경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생긴 타이틀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헤드를 하나, 헤드라인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동적 변경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조금 글씨가 크게 뭐한 H3라고 하는 크기를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줄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은 문장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너무 글씨가 크네.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돼 있는 상태였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변경 이걸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또 이 변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뀐다. 이걸 눌렀을 때 똑같이 타이틀 페이지는 변경될 게 없을 테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앞쪽에 이것은이라고 하는 글씨는 동일한 글씨 크기인데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만한 크기에 해당되는 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폭이 아주 커져서 6배 정도로 커지는 곱하기 6이라고만 쓸게요. 6배 정도 폭이 커지는 글자로 문장입니다. 이런 식의 이 걸로 이 글씨 크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글씨 크기만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도 조금 달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갖다가 초록색 이걸로 색상을 한번 이 변경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를 쳐보는데 박스가 점선으로 나타난 이 점선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 또는 그 박스 형태가 나오는 외곽선이 나오는 걸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요 부분만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찾아내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이그 어떻게 저희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찾아내고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웹페이지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타이틀 페이지
CSS 변경이라고 썼으니까 그것대로 쓸게요. 플래시 타이틀. 그 다음에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 작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헤드에다 잡아 여기 빠졌네. 헤드 부분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바디 부분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헤드 부분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헤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도록 하죠.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이 다이내믹하게 문장의 내용이 동적 변경해주는 부분이다 하죠. 변경 코드 부분이 작성돼서 들어가겠죠. 그 작성되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될 때 할 것이니까 그거는 이 함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 함수 이름을 변경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chang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줘. 매개 변수 뭐 필요하면 집어넣는데 그 매개 변수 집어넣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 내용들이 뭐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는 일단 요 정도만 작성하는 건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렇게만 해.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 슬래시 헤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정했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저렇게 단순하게 출력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 바디 부분에 들어간다 여기죠. 자, 여기하고 줄을 맞춰서 자, 바디 부분에 먼저 줄을 조금 글씨를 크게 하는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걸로 헤드 부분에 CSS 동적 변경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그 다음에 위와 같이 줄을 걷다.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줄 긋는 것까지. 물론 줄도 색깔을 달리 두께라든지 색깔을 좀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그런 거는 일단 나중 얘기고 지금 할 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중에서도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이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글씨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을.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정하고 이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이 검정색으로 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돼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었는데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갖다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처럼 초록 색깔로 바꾸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각자 알아서 정하는 거고 컬러는 파란색으로 또는 노란색으로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이 뭐 아이디나 하는 것들은 정해줄 필요가 없죠. 여기에 이것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게 바로 inner HTML. 근데 inner HTML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뒤에다 쭉 들어갈 거죠. 그게 뭐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여기에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요게 몇 글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되니까 변형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사항은 이그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 찾는 게 뭐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찾는다. 다시 말해서 이 객체에 대한 그 검색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거죠.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검색 가능하게 만들. 그래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이름 갖는 방법, 아이디 갖는 걸로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검색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찾아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를 갖다가 이번에는 이 마이스펜이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컬러 레드.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문장입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런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요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요 부분만 검색을 하려면 요 마이스펜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하면 요 부분이 찾아진다 이거죠. 찾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뤄서 슬래시 p에서 paragraph라고 하는 태그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그 키보드 뭐더랬네 이와 같이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 해당되는 거. 이 버튼은 인풋이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입력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입은 버튼 타입을 바꾸려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이 버튼 위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변경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걸 value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변경. 언제 이게 동작할 거냐 하면 그냥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면 눌러봤자 그냥 뭐 껌뻑껌뻑거리고 아무 동작을 안 해. 그게 아니라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감지 장치에 따라 동작해야 되는데 그게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리스너다 이거죠. 이벤트 리스너 온클릭이라고 하는 클릭을 했을 때 뭔가를 동작시켜 줘야 돼요. 그 동작시켜 주는 게 뭐냐면 이거다 이거죠. 체인지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클릭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체인지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또는 함수가 호출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래시 HTML. 자, 핵심은 뭐냐면 요와 같이 이 마이스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 이와 같이 객체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야 돼요. 돔객체라고 쓸게요. 돔객체 검색을 해줘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색한 그 객체에 대한 뭔가 변경해야 되겠죠. 객체에 대한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코드 부분에서. 저렇게 되는 부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이 공간이 여기 적기가 조금 좁으니까 다른 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적을 내용을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펑션 change. 첫 번째 요거를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팬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마이 스팬이라고 하는
ID 값 이름을 줬어요. 속성 값을. 따라서 여기처럼 그 해당되는 속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이름을 뭐 SP만 쓸게요. 그다음에 찾는 방법은 document라고 하는 거 하위에 get 그다음에 element by id라고 하는 걸로 찾아보자. id를 뭐로 썼냐면 my span이라고 썼어요. 이거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자, 여기 찾아졌다. 그러면 요 부분이다 이거죠. 요거 문장입니다. 그게 SP라고 하는 거에 찾아진 거니까 그 내용을 바꿔주면 되겠죠. 뭘로 바꿔줄 거냐? 초록색으로 바꿔줄 거다. 그러면 SP라고 하는 거에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스타일의 색깔을 바꿔줄 거야. 무슨 색깔로 바꿔줄 거냐? 초록색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그림. 글씨 크기를 좀 바꿔줘야 되겠어. 그럼 글씨 크기도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SP. 그다음에 이 스타일 폰트의 크기에 되는 거니까 폰트 사이즈. 난 이걸 글씨 크기를 한 30 픽셀 정도로 바꿀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원래 크기보다 6배 크기로 좀 늘리고 싶어? 그러면 width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크기의 6배 크기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6.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단위를 써줘야 되는데 EM이라고 하면 원래 크기의 6배다라고 하는 걸로 쓰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점선으로 박스를 쳤죠. 따라서 점선으로 박스를 쳤으니까 박스에 해당되는 거 스타일. 그게 보더라고 하는 거겠죠. 경계. 네, 점선으로 쓰는데 이 점선에 해당되는 점점점점 크기를 몇 개 점으로 크기로 할 것이냐 한 세 개에 해당되는 픽셀 크기로 점의 크기를 만들어 보자. 점의 크기를. 그리고 점선으로 할 거니까 실선으로 한다면 솔리드지만 점선으로 한다면 더트. 그다음에 요거 색깔을 이제 점으로 쪽쪽쪽 걷는데 이거 색깔도 초록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색깔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걸 갖다가 나는 심홍색이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해서 쓰는데 마젠드라고 하는 색깔로 한번 쓰겠다. 그래서 색깔까지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차례대로 자료를 주게 되면 경계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점의 크기가 이렇게 생긴 세 개에 해당되는 픽셀의 크기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색깔은 심홍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뭐 이제 다른 거 공간을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또 있겠지만 요 정도만 가지고 이 그 변형을 해주면 될 거니까 이렇게만 가지고 작성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었죠.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걸 가지고 해봤어요. 색깔을 바꾼다든지 글씨 크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걸로 해봤다. 이번에는 여기에 이것은 문장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저것은 문장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이거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내용 바꾸기 위해서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걸로 됐으니까 이번에는 컨텐츠 내용을 바꾸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별거 없죠. 뭐만 찾으면 돼요? 이와 같이 여기에 어떤 부분인지 요 get element by id만 가지고 찾는 걸로 작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름 가지고 찾는다면 여기다가 뭐냐면 span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더욱이 큰 문제 없이 찾을 거다. 자, 두 번째 예를 이번에는 내용에 대한 변경. 자, 이것도 물론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안 바뀌었죠. 스타일만 바뀌었죠. 근데 아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문장입니다가 아니라 문장이 아닙니다라고 바꾸고 싶어. 뭐 그런 식의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이 이렇게 있다.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죠. 이게 내용, 변경. 자, 여기도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이거 클릭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린 자료로 얘기한다면 클릭하세요라고 하는 단순하게 하나의 그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마우스가 가게 되면 마우스 클릭이 가능하도록 손가락 모양 또는 화살표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 자, 그리고 간단한 줄이 나오고 이 여기를 클릭하면 뭐 어떤 내용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클릭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줄도 그대로 있고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가 아니라 저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바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내용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먼저 요와 같은 부분이 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HTML 헤드 타이틀은 내용 변경. 자, 여기도 내용을 변경해 주는 코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을 여기다 쓸게요. 함수로 불러가지고 쓰는 것이 유리하겠다. 스크립트. 변경되는 부분을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똑같이 뭐 함수 네임 아까 change라고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쓸게요. 내용이 그게 길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뭔가 변형해 주는데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와 같이 헤드 부분 헤드라인이 붙죠. 헤드라인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H3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글씨 폰트 크기 약간 좀 크게 하죠. 클릭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을 걷죠. 자, 이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저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들, 그게 바로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돼 있죠. 이게 단락. 이건 단락으로. 이것도 하나의 단락이죠. 단락, 패러그래프. 그래서 여기는 P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이 단락 내용 전체가 바뀐 거 중에 요거만 바꿀 거다라고 한다면 스팬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전체 이 단락 전체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단락에 아이디를 정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myp, falseP, falseP로 저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었으니까 falseP로. 스타일은 뭐 색깔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빼고 이제 여기 색깔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릭할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가 저런 내용으로 바뀌게 되니까 온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리스너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요 클릭은 이벤트고 온 클릭은 이벤트 리스너다. 감지 장치 앞에는 온이 붙어가는 거다. 센서. 감지 장치가 아 이거 클릭됐네라고 한다면 뭐를 할 거냐 하면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동작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걸 호출할 거다. change.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메소드를 호출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클릭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슬래시 P. 그리고 이렇게 됐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클릭을 했어요. 자, 이걸 클릭하는 거죠. 이거 클릭. 이 부분을 클릭.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뭘 가지고 하냐? 이걸 가지고 찾아내는데 아이디 가지고 찾아냈어.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이름을 P라고 하던 Q라고 하던 뭐 여기 P가 썼으니까 또 이제 Q라고 아까처럼 썼었죠. 그러면 PID라고 할게요. 이렇게. PID에는 뭘 가지고 찾느냐면 document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이 get element 그다음에 i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찾는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id 명이 들어가죠. first p. 자, 그럼 이게 찾았어요. PID라고 하는 게 찾아졌으니까 PID에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내용만 바꿔주면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inner HTML이다. 저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바꿀 거냐? 저런 내용입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걸만 가지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 하나 더 해서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기능을 더 넣어서 버튼을 두 개를 집어넣는다든지 하고 그에 따라서 크기와 색깔이 조금 달리 나오도록 하는 몇 가지 것들을 붙여야죠. 어떤 경우는 폰트 크기를 30, 어떤 거는 뭐 25, 뭐 이런 식, 색깔을 달리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인데 매개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쓰면서 각각의 여러 개의 객체들에 대한 것들, 객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this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키워드를 이용하는 거죠. this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항상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this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자신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나야라고 하는 뜻이죠. 나임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this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mine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this라고 하는 걸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접니다라고 했을 때 영어 문장은 맞지 않지만 is I 뭐 이렇게 쓰는데 is me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맞지 않지만 is I가 맞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뭐 이렇게 하기도 자기 소개할 때 this is 뭐 미스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죠. 미스터라고 쓰는 건 아니지만 뭐 this is 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화면에 웹페이지에 디스 활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디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주고 예. 이제 제목을 디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디스 키워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것처럼 똑같이 줄을 긋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크기와 색깔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이 색상 변경 이런 내용이 출력되는 거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원래 있던 거가 화면이 조금 바뀌어서 클릭하게 되면 타이틀 그 다음에 헤드까지는 똑같고 여기 글씨 크기나 아니면 버튼의 크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한 그래서 글씨 크기가 사이즈에 해당되는 폰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뀌는 그런 경우인데 요걸 누르냐 이거 누르냐에 따라서 그 좀씩 차이가 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디스 이용하고 버튼 그다음에 여기도 버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글씨 크기가 좀 크기가 이렇게 좀 커지는 거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글씨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경우.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보려니까 이거는 뭐를 이용하냐면 변경된 것이 요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글씨가 어떤 거는 좀 더 크고 어떤 거는 좀 작고 그런 식의 내용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펑션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썼는데 매개 변수 없었는데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this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타이틀 this. 여기도 스크립트를 변경을 해주는 글씨와 색상이 변경해주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여기 아까 이런 걸 쓸 때 함수를 가지고 불렀었죠. 함수 이름을
뭐 알아서 주시면 되겠어요. change라고 하든지 아니 modify라고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글씨 크기와 색깔이 변경된다. 크기와 색깔이 변경된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도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바꿀 것이냐죠. 그 객체가 뭐냐죠. 현재 객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객체에 해당되는 걸 정보를 주기 위해서 OBJ라고 하는 거 하나, 이 객체 정보, 크기 정보, 색깔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색깔에 대한 거, 크기에 대한 거 먼저 크기 변경, 그 다음에 색상 변경. 에 대한 거를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집어넣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작성하는 건 조금 이따가 넣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헤드 부분이 차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테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에 줄을 맞춘 바디 부분에서 들어가면 될 거다. 자, 보면 첫 번째 이와 같이 헤드라인이 들어가 있죠. H3 크기로 지금까지 쭉 썼으니까 여기도 H3 크기로 헤드라인을 디스 이용. 그 다음에 줄을 쭉 걷어요. 자, 이번엔 뭐가 들어가냐면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 태그가 있다. 이 버튼이 언제 동작할 거냐 하면 클릭됐을 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이라고 하는 건 이벤트의 이름이고 그거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센서는 온클릭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된 게 감지가 되면 뭐를 부를 거냐면 change라고 하는 이걸 부를 거다 이거죠. 이 메소드를. 여기다가는 뭐냐면 내 것, 현재 나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다가 쓰는 게 this라고 하는 거다. 첫 번째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그 크기 글씨 크기를 30 정도 되는 픽셀 크기로 바꾸려고 한다 해죠. 그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쓸게요. 이게 아니지. 버튼이니까 여기 있고. 그래서 버튼에 해당되는 속성들 이렇게 여기다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짝을 이루는 슬래시 버튼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튼에 대한 내용들 물론 여기다가 내용 텍스트라고 적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클릭됐을 때 이러이러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글씨 크기는 30 픽셀 크기로 색깔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버튼은 클릭됐을 때
똑같이 change라고 하는 이런 함수 또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부를 건데 이것도 역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객체 this 그리고 픽셀의 크기를 예를 든다면 나는 30이 아니라 40 픽셀로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더블 쿼테이션이니까 싱글 쿼테이션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블루.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끝. 그리고 여기도 이름은 버튼이라고 쓰고 슬래시 버튼.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 두 개는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은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잡든지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로 잡든지 뭔가로 잡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드린 자리에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놓는 걸로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클릭이 가능하고 이것도 클릭, 이것도 클릭 세 군데가 다 클릭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온 클릭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지. 감지 장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 됐다라고 한다면 퀸 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this 현재 객체 나 자신. 자, 폰트 사이즈가 아까 30이고 여기 40이었는데 저 폰트 사이즈는 뭐 25였다라고 한다면 25 px가 되겠죠. 자, 색깔 뭐 블랙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 내용은 크기와 색상 변경이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짝을 이루는 슬래시 디비전. 마지막 이거는 슬래시 바디 그다음에 슬래시 HTML.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객체의 명에 해당되는 객체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고 객체 어떤 객체인지 객체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크기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폰트 크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색상에 대한 이 세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거 가지고 변경을 해주는데 바로 이 클릭된 거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할 건지 이런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명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객체냐면 이와 같이 받은 거. 그래서 여기다 OBJ라고 하는 걸로 매개 변수가 들어왔으니까 OBJ라고 하는 이 객체. 아까 여기 쓸 때 this라고 하는 걸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this 대신에 OBJ라고 하는 걸 쓴다 이거죠. 그다음에 크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 써야 되고 스타일 밑에 다시 뭐 색상이라든지 컬러라고 하는 걸 잡아줘야 되겠죠. 색깔 크기니까 폰트 사이즈, 의 사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될 거다. 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OB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this라고 하는 게 넘어오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타일, 컬러는 이 매개 변수를 받는 컬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뭐 this라고 하는 거 여기다 썼는 대신에 OBJ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다 그냥 이거 없이 이거만 두 가지만 쓸 수도 있겠죠. 계속 바뀌고 싶으면. 근데 우리가 굳이 this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매개변 여기 객체들을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니 아니면 아니면 다른 객체명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해서 변형되는 걸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게 되면 다른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이벤트.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달리한다, 중요하다라고 보다는 좀 구분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다. 자, 여기 이벤트는 뭐가 다 이벤트예요? 버튼 클릭하는 것도 이벤트, 이런 내용들을 클릭하는 것도 이벤트, 다 클릭 뭐 다 이벤트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한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까지 하고 실습 시간 따로 뭐 드릴 필요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그 하실 분들 하시고 가셔야 될 분 가시고 뭐 당연히 좀 일찍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뭔가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행사라고 얘기해서 즐거움을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중에서 특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중에서의 그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이 이벤트들은 대부분 다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마우스와 관련된 거 또는 키보드와 관련된 거 또는 또 저희 그 우리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죠. 통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간혹가다 에러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그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마우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벤트가 있으면 마우스와 관련된 거는 또 분명히 마우스와 관련된 귀를 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련돼 있으면 마우스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마우스 사건에 대한 것만 담당하는 사건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담당자를 뭐라고 했냐면 센서라고 부르고 이때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부른다 하죠. 키보드 관련해서는 키보드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키보드 사건이라 하면 좋은 뜻이 또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냥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졌냐, 눌렀던 게 뗐냐, 아니면 뭐지 그 잠시 두 개 버튼이 잘못 눌러졌냐,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건의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그 담당자가 키보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보드 리스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붙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마우스 중에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벤트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있는데 그 사건의 담당자는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요. 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우스 클릭 또는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다운에 대한 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고 요거에 센서는 앞에다가 온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인다 해죠. 그래서 온 마우스
다운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클릭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벤트예요. 그런데 그 클릭이라고 하는 거 잘 됐는지 귀를 꽁 쫑긋 세우고 들어가는 담당자는 누구냐? 온클릭이다. 그 센서는 온클릭이라고 합니다. 장치라고 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 여기 키보드와 관련된 거다라면 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키보드가 여러 개 눌러졌냐 뗐냐 그러니까 키 다운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건 사건이고 하나 눌러졌는데 이게 A라고 하는 키가 눌러졌다라고 한다면 A 키가 눌러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온 키다운이라고 부르는 리스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다 온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하시고 생각해 보자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이벤트다 한다면 첫 번째 마우스 동작과 관련된 거. 그래서 마우스 동작이니까 클릭과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이벤트라고 볼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 입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끝장나는 타임아웃. 참 이것도 저희 그 키보드 안 누르면 자동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하나 더 보게 되면 HTML 문서가 로딩되는 것도 이벤트를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동작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감지 장치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여기 처리하던 이벤트, 이 동작, 감지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감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동작. 여기 이거는 뭐 하냐면 이벤트에 대한 처리, 적절한 처리 대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줘야 될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벤트 방식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쭉 짜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뭐 포문처럼 왔다가 맨 아래 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와 좀 달리 사건 단위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와 관련해서 마우스가 눌러졌으면 갑자기 잘 하다 말고 글로 퍽 뛰는 거예요. 또 이제 키보드가 눌러졌어. 그럼 키보드 있는 동작하는 처리 부분을 확 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있었다면 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 코드죠. 일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벤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벤트와 관련 프로그램은 여기서 계속 뭐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서 어떤 사건을 있는지에 대한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이 검색해 주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건 이 확인하는 분 아니면 사건 갖다가 뭐라 그랬는데 이 확인이라고 합시다. 검색이라고 쓸게요.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그
찾아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면 이 부분을 갑자기 뚝 튀고,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된 거는 여기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 발생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 살인 사건에 강력 경찰이 갈 거고, 교통사고다 그러면 교통계가 갈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건에 마우스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마우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담당하는 코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키보드가 발생했어 그럼 키보드와 관련된 이 그 코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해서 이벤트 드리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 드리븐이다라고 하는 코드 드리븐 또는 이제 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사건 따라 가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듯이 이렇게 물을 넣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발생하듯이 키보드 동작하다 말고 또 다시 마우스가 동작하면 글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된다. 자,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방식이죠. 이게 GUI 프로그램의 음,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아까 이벤트에 해당되는 종류들을 쭉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들을 담당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키보드와 관련된 걸 갖다 센싱을 하는데 키보드 센서를 안 달아놓고 마우스 센서를 한다면요, 엉뚱한 걸 하게 되면 동작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그거에 관련되는 이제 그 감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지 장치를 아까도 리스너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감지 장치. 점 아까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클릭만 담당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나는 응답을 할 거란 말이야. 아, 나 지금 이제 클릭됐으니까 이런 거 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앞에는 항상 o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온 클릭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처리해 주면 되겠다. 자, 마우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림판 같은 것도 좀 해볼 텐데요. 그 그림판 그려보고 할 때 마우스 다운 또는 마우스를 가지고 쭉 해서 드래그 하기도 하고 클릭하기도 하고 또는 마우스를 다운했다가 다시 또 떼기도 하고 뭐 그런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우스 다운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 온 마우스 다운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당해서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접두사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벤트 처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벤트 리스너는 어떻게 그 만들어 들어갈 것인지, 센서 그러면 이 센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이런 센서를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이 집어넣을 건지 이걸 이런 부분 넣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넣기 작업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그냥 작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세 번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HTML 코드나 자바스크립트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 이외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C++에서 이제 아니면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이라든지 할 때 쓰는 방식은 세 번째 방식이다. 첫 번째는
HTML과 연동돼 있으니까 HTML 태그에다가 집어넣는 거 해봤죠. 조금 전까지 클릭했을 때 뭐 글씨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태그 내에다가 이 작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DOM이라고 하는 Document Object Model이라고 하는 이 객체, DOM 객체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거의 이벤트 리스트. 이것도 지금까지 해봤다 해죠. 여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벤트가 온 클릭되면 change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호출해라라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작성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거를 저는 제일 선호하는데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이게 도움객체의 예, 뭔가 그 새로운 어떤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갖다 붙여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사를 조이든지 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집어넣는 게 바로 add라고 하는 항상 접두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벤트, listener라고 하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그 센서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센서 붙이는 하나의 이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거하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1번, 2번, 3번 하는데 요거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1, 2, 3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이거였군 그렇게 감을 잡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세 번째 거를 선호해서 이렇게 쓰시라고는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TML 태그 내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작성해서 집어넣는 거죠. 삽입하는 거죠. 작성 또는 삽입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 개 해봤어요. 예를 들었다면 이렇게 됐다. 쭉 코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라고 하는 태그를 썼다라고. P라고 하는 태그 중에 이 P라고 하는 태그 여기에 내용이 들어간 걸 갖다 클릭하게 되면 뭔가 기능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on 그다음에 마우스라고 하는 걸 쓰고 이 뒤에다가 이 on 마우스는 마우스 뭐야라고 하겠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마우스에 어떤 기능이 해당되는 글씨가 올라갔을 때 뭘 해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쭉 쓰는데 뭐 그 자바스크립트에 함수를 호출해서 써도 되고 아예 그냥 간단하게 색깔을 변경하는 스타일을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만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this 현재 객체 나 자신 스타일 그다음에 색깔은 배경 색깔은 이렇게 하겠다. 배경 색깔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정할 수 있게. 그래서 마우스가 해당되는 글씨 위에 올라가면 내용 위에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다.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벗어나면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라. 또 붙여 쓰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마우스 포인트가 넘어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벗어나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죠. 그는 블랙으로 하겠다, 화이트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P라고 하는 태그에 대한 거죠. 뭐를 갖다 클릭하는 부분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글씨 쓴 부분, 색 변경 이렇게 생긴 부분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가 이 위에 가게 되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그걸 벗어나면 백색으로.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HTML 태그 내에다가 이렇게 작성해서 들어가는 수 있게 한 부분을 다뤄봤죠. 자, 두 번째 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돔이라고 하는 여기 객체 안에 그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가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 이것도 뭐 프로퍼티 말만 그렇게 썼는데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고 해당되는 거를 집어넣는 거.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들어오면서 바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자, 뭐 헤드 부분에 뭐 작성된 것들의 타이틀 뭐 그런 거 빼고 스크립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바스크립트. 아까 자바스크립트 중에 여러 개 있었는데 초기에 함수를 하나 이렇게 잡아 펑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 P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 어떤 아이디 가지고 하나 객체를 잡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다큐멘트 get element 아니 아이디라. 자,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가정하고 뭐 아까는 false P라고 썼었죠. 그러면 이것도 제 혼동하실까 봐 바꿀게요.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P라고 하는 거에다가 일단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P라고 하는 부분에 등록하기 위해서 on 그다음에 마우스 자, 이것처럼 마우스 오버하고 마우스 아웃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버 올라가는 걸 등록해. 자, 이렇게 됐을 적에 뭔가 기능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기능이 마우스가 해당되는 지역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걸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함수를 호출해라. 오버만 등록하는 방식은 가로를 빼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P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련된 돔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마우스가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이런 기능을 해라라고 한다면 on 마우스 아웃.
아까 같이 쓰시고 여기에 이렇게 벗어났을 때 동작하는 걸 예를 든다면 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쓴다 이거죠. 저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리스너를 갖다가 등록하시는 거다. 등록 오버가 되면 이런 걸, 아웃되면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아웃이나 오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 펑션으로 정의되는 거다. 자, 여기 줄줄줄줄 따라서 오버하고 아웃인데 오버도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가로를 뺐을 뿐이에요. 자, 뭔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으로 정의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방식을 가지고 쓰는 거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도움객체의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빼고 이거만 쓸게. 이벤트 리스너. 이 메소드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넣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에 해당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add, event 이것도 빼고 형태에 대한 걸 합니다. 세 개에 해당되는 정도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요. add, event, listener. 여기 매개 변수가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두 가지를. 저희 앞쪽에 있는 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이벤트 네임이 들어가요. 자, 이벤트 이름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클릭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요? 온 클릭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릭이라고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여기 두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리스너에 대한 거. 이 세 번째 이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 캡처 단계냐 뭐냐 true 아니면 true일 수도 있고 또는 fals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true 또는 false로 둘 중에 하나. 안 쓰면 false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벤트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까처럼 여기 예를 든다면 add 이벤트 다 완벽하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리스너라고 하고 마우스와 관련된 것 중에 이와 같이 마우스 오버와 같은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마우스 오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5번이 아웃이니 이런 것들이 감지해 주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오버라고 합니다. 여기 오버. 또는 또 하나가 있다면 add event listener 그 다음에 마우스가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해당되는 거는 on 마우스 아웃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 아웃이다 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웃. 자, 이런 식의 걸로만 등록해 준다. 근데 어디다 등록해 주냐면 이 앞에 물론 객체명이 있어야 되죠. 이건 메소드명이니까 앞에 객체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p. 뭐 이렇게 들어갈겠죠. PID. 뭐 이런 식으로 것이 들어갈 텐데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벤트 처리가 하기 위해서 센서를 추가하는 방식은 뭐냐? 센서 추가 방식. 이벤트 리스너 저 센서라고 주로 불러요. 그래서 센서 추가 방식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중에 세 번째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고 HTML이라고 한 거하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예, 하나의 태그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 간단할 때는 이렇게 간단할 때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근데 뭐 따로 이렇게 오버나 아웃처럼 집어넣을 적에는 이런 거나 이런 방식 쓰는데 가능하다면 확실하게 예, 이렇게 이제 그 이벤트 리스너 감장치 쓴다 센서를 붙인다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하는 접두사를 쓴다.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 수업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실습 내용은 7번하고 8번이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8번은 이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그 캔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마우스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단계의 이 진도가 좀 늦어졌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늦어진 게보다 제가 뭐 자료를 좀 먼저 드렸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나면 그림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판을 만드는데 이 그거에다가 뭐 사진도 넣고 조작도 하고 하면 이 사업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걸 스마트폰용으로 바꿔서 하면 뭐 iOS나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갖다가 하나 카피할 때마다 뭐 1원씩 받는다든지 그러면 짭짤하게 수입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기 위해서 다음 그 빨리 끝나면 스마트폰 프로그램 쪽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실습까지 해보시고 가기를 부탁하지만 바쁘시면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